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셀트리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동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코멘트를 드리고 이제 줄곧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흐름이 전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죠. 예, 솔직히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슈로 그 다음에 M&A 이슈로 뭐 합병 이슈로 뭐 이슈들로 뭐 실적 증가 이슈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가 지금 한동안 지금 언제를 기점이죠? 7월 20일 2분기 실적 발표를 즈음으로 해서네요. 7월 20일, 6월 30일, 6월 20일, 6월 23일 예, 둘 다 떴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은 6월 23일, 7월 23일, 8월 23일, 9월 23일 이제 뭐 거의 4개월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고 있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똑같은 이슈들이 있었죠. 계속 뭐 코로나 실험, 뭐 연구에서 실험을 한다, 뭐 얘기 있었고, 그다음 실적 증가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재무제표를 한번 다 같이 보죠. 기술적으로는 한 3, 4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고, 분기 실적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1900억에서 지금 1분기가 1200억, 1800억, 1900억 셀트리온.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1분기가 500억, 2분기가 800억, 3분기가 900억. 그러니까 500억에서 800으로 점프할 때 200억대, 400억대에서 지금 900억대, 올 연말 1000억대 어느 정도 점프가 된 상태고,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 실적 면에서는 뭐 그냥 코멘트 드릴 만한 내용이 없고,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슈 여러 가지 이슈인데 실적 증가 이슈로는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부터 한번 천천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올 초부터 했을 때 올 초 한 4만원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29,000원 찍고 거의 두세 배 올라갔죠. 셀트리온 합병 이슈가 그때도 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도 그 합병 이슈를 듣고 이제 좀 접근을 했다가, 이때 뭐 방송에서도 뭐 셀트리온 뭐가 있다 했는데 헬스케어가 장난 아니다 했는데, 그러고 나서 11만원까지 이제 올라갔고, 역시 셀트리온도 이때 계속 방송을 통해서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 뭐 매일같이 하루에 1%씩 사면 어떻겠냐라는 얘기를 드리면서도 방송에 많이 코멘트 드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올라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좀 계속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거의 한 두세 달. 거의 뭐 3분기, 2분기 실적을 발표를 전후로 해서 블락딜 나오고, 자꾸 이제 외국인 물량 나오고, 수급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또 요즘엔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지. 셀트리온은 3일 연속 순매도가 나왔고 반등이 좀 나왔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슈를 내보내고 자꾸 때렸다는 느낌이 저는 좀 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기관들이 좀 때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이제 제 기억을 좀 되돌려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이 수급적으로 계속 뭐 코로나19 초반에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코로나 임상 이슈와 그 다음에 실적 증가 이슈, 두 가지 이슈로 계속 주가를 부양해서, 그 다음에 공매도가 없다는 점,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주가를 한 단계, 두 단계, 뭐 세 단계 가까이 끌어올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끌어올린 다음에 거기서 더 추가적으로 신고가로 향해 가는 그 길목에서 지금 발목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직전 고점 36만원을 목전에 두고, 눈앞에 두고 여기서 돌파를 못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5만원을 또 근접한 상태 12만원까지 간 상태에서 지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거의 사상 최고가를 냈죠. 이게 인수된다 얘기가 돌면서 좀 시가총액이 또 가볍고, 셀트리온 제약은 다른 아이들보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치고 나간 게 아닌가 이제 생각돼요.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이걸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좀 되실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뭐 셀트리온에 몰빵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뭐 신용 투자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분산 투자하신 분도 있고, 저의 생각은 뭐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기본적인 투자 마인드는 이제 분산 투자입니다. 네, 분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그다음에 뭐 신용 미수 절대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을 저는 셋 다 한 종목에 몰빵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5% 아까도 오전에도 잠깐 한국 전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렸는데, 요 그룹 내에서 움직이는 아이들을 한 종목에만 몰빵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나눠서 계속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앞으로도 뭐 셀트리온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셀트리온 제약이 더 올라갈 수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누가 더 올라갈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제 합병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럼 누가 더 수혜니까 나는 셀트리온 제약만 사겠다, 나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사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세 개를 이렇게 동시에 사놓고 가져가는 전략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저도 오랜 기간 동안 뭐 전업 투자도 해보고, 뭐 전문 이렇게 상담도 해드리고, 뭐 자문도 많이 해드리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종합적인 투자를 해본 결과 그게 답이다. 그거에 바로 욕심을 안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분산 투자에서 장기 투자로 가져갈 수 있는 또 유일한 방법이고, 심리적으로 충격적으로 막 다른 일, 본연의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충격을 덜 받고 꾸준히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마인드를 유지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분산 투자다.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오랜 경험을 토대로 심리적인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핵심 키워드는 분산 투자구나. 그러니까 돈과의 싸움에서 인간이 이기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간의 본연에 있는 욕심을 제어한다는 것은 좀 힘든 부분이죠. 인간 스스로가, 우리 나약한 존재잖아요. 내가 배가 고픈 거를 인간 스스로 컨트롤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야, 앞으로 심장아 뛰지 마. 안 뜁니까? 앞으로 기능 정지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욕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욕심을 안 내겠습니다. 안 낼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앞으로 사랑을 안 하겠습니다. 안 된다고요. 사랑은 내가 하고자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욕심을 내가 내고자 하는 게 되는 게 아니고, 스스로 내 몸속에 있는 DNA, 내 기능에, 신경 기능에, 어떤 호르몬 기능에 그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딱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눈이 뒤집어지고 욕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본인의 마음을 나는 욕심쟁이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욕심이 많았어? 이렇게 해봤자 답이 없어요. 그게 본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어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제어하지 마시고, 그 시스템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시면 그 욕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로서 저는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이제 분할 매수나 분산 투자를 한다면 항상 뭐 손절 라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주시장이란 곳은, 그러면 이번 이제 종목들의 어떤 움직임의 어떤 키 핵심 라인은 요 라인이 되겠죠. 요 직전 저점 라인이 이제 이탈되지 않는 선상에서 계속 좀 장기적으로 좀 투자를 한다면 좀 어떨까, 뭐 이런 좀 투자 의견이 좀 드는 게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요런 내용들을, 요런 것들은 요 라인이 지키는 게 훨씬 낫겠죠.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는 굳이 이 라인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런 투자 아이디어 어떤지 한번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